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입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방송 공정성의 핵심인 공영방송 사장 선임 개선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도 MBC 안광한 사장 선임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오늘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그리고 청와대에 유리한 구도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틀, 합의에 기초해서 방송에서 정권은 손을 떼겠다 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고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낙하산 사장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희망버스가 다음 달 15일 유성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출발합니다. 유성기업은 노동탄압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성기업 노동자들 심야 노동 폐지, 주간 2교대 도입 등 너무도 당연한 조치를 요구하며 벌써 3년 넘게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조사에서 창조 컨설팅을 통한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 그리고 인권 탄압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었죠. 그런데도 사업주 처벌은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데요. 이번 희망버스를 통해 노조 파괴 사업장에 대한 특검 실시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얼마나 외로운 투쟁을 지속해야 될지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노조 파괴에 대한 심각성, 이것을 이번 희망버스를 기회로 전국적인 문제, 손배가 얼마나 노동자를 제압하는 자본의 무기이고 법원의 사형 선고인지 알리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간첩사건 문서 입수 경위와 관련해 공식 외교 절차를 밟아 얻었다라는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담당 검사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변명 또한 국정원을 통해 얻었다라는 기존의 해명과 또 말이 달라진 것이어서 거짓말이 자꾸 거짓말을 낳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 뉴스타파 최승호 앵커. 변호인들이 정리한 것을 보니 무려 7번이나 실수했다라고 꼬집고 거짓말을 무려 7번이나 했는데 모두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꾸짖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정권 하에 검찰, 증거 철회나 이 공소장 변경 없이 그대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300여 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전의 공사 규모를 대폭 확대해줬으니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내용인데요.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소장 제출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해당될 때는 그 승인을 해주는 전제로서 환경부 장관의 협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 장관께서는 이 경우에는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10명도 되지 않는 8.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평균 출생아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실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 낳은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이 국민들을 꾸짖었던 이 김무성 의원님. 의원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니 대부분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를 모르시죠? 모르시면 그냥 조용히 파기했던 복지 공약들이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